밑에 부분에 연식과 차량 번호가 동일한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저당권이 있진 않은지, 말소가 되진 않은 차량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차량에 특이점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썬팅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썬팅지, 뒷유리가 썬팅지가 올 경우에는 뒷 열선이 벗겨냈을 때 같이 뜯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썬팅지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도막 측정기로 이제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이 타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타이어 상태도 거의 새 타이어입니다. 제가 봤을 땐 트레이드 수치상으로도 거의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보시고 미션 조향, 이제 미션 상태, 미션이 진동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션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작동을 해보시라는 거죠. 파킹에서 R로, R에서 N으로, N에서 드라이브로 한번 2, 3회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미션이 충격이 있거나 슬립 현상이 있다 그러면 미션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량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시고요. 보이시는 이 고무 튜브가 등속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활대나 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막 타이어가 막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안전상에 정말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들여다 보셔가지고 고무부터 터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가 믿어진다의 미라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SM6 차량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정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형차 중에서 이 차량만큼 가성비 차량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금액대는 1200만원대. 1200만원대에 과연 이 정도 퀄리티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구매 영상 한번 보시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중고차를 보시기 전에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대 번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짝을 열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밑에 부분에 연식과 차대 번호가 동일한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저당권이 있진 않은지, 말소가 되진 않은 차량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이 있는 곳은 인천 쪽에 있는 차량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는 성능은 저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에 특이점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의 특이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렌트 차량. 근데 이 차량은 뭐 렌트로 해서 썼던 차량은 절대 아니고요. 1인 신조 장기 렌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키로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 상태를 한번 보러 왔고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정말 가성비로는 저는 이 삼성 차량들이 제일 좋지 않나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세부 상태, 어디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점검자 의견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에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10년에 5년에 10만 엔진 미션의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한번 제가 이 차량을 성능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을 처음 보시기 전에는 차량의 외관 상태를 꼭 살펴보셔야 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도르셔서 이 차량의 특이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관 상태들, 이 라이트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우리나라가 워낙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는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르셔가지고 이 차량의 특이점을 찾는 겁니다. 뒤에 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대로등도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베르등이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차량이 오래된 차량들은 이 썬팅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썬팅지, 뒷유리가 썬팅지가 올 경우에는 뒷 열선이 벗겨냈을 때 같이 뜯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썬팅지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특이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이드미러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앞에 베르등도 깨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중고차 특성상 조금씩 까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하시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도막 측정기를 해서 이 차량이 어디가 도색이 들어갔고 어디에 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도막 측정기로 이제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씩 수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대부분 200이 넘는다면은 마찬가지로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도색이 들어간 게 보이지가 않죠. 뒤엔다는 다른 곳보다는 높게 수치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지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엔다가 살짝 높게 나옵니다. 아까 저 반대편이 살짝 높긴 하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외판 도색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은 외판이 실질적으로 도색이 맞춰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프로틱이네요. 되게 신기하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전체적으로 도색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여요. 와, 제가 오늘 SM6에 대해서 좀 처음 알았는데 이 휀다가 플라스틱이네요. 이게 저는 여태까지 휀다가 플라스틱인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는 이 정도면은 외관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내 타이어 그리고 휠 상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휠들이 조금씩 기대가 나 있어요. 왜냐면 휠이 깨끗해야지 차량 보기가 좀 좋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치상으로 이 타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타이어 상태도 거의 새 타이어입니다. 제가 봤을 땐 트레이드 수치상으로도 거의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마모도 없습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타이어도 정말 80% 가까이. 이게 타이어가 교체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기표를 볼 건데요. 일단 주기표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안쪽으로 지금 생산된 게 보일 것 같고요. 여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거의 이 차량이 뭐 고속주행만 한 건지 키로수가 워낙 짧다 보니까는 앞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휠게이트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이걸로는 문제는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외관 상태는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실내 상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실내 상태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이제 실내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동 시트 상태들, 시트를 왔다 갔다 한번 이 안에 모터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시트 부분이 찢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요즘 정말 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침수 차량이에요. 침수 차량. 침수 차량을 확인을 하려면은 항상 이 발매트 이거를 꼭 까셔가지고 바닥 쪽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밑에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 조향장치 부분에 전자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흙먼지 들어갔다라는 게 딱 보입니다. 침수 차량들은요,
여기만 보셔도 이 차량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커버를 벗겨내면은 이 안을 꼭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안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차량에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분명히 이 기록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침수 차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벨트를 끝까지 풀러서 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그 밑에 흙먼지가 있으면은 침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요즘은 너무나 정말 통째로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여기서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제 문짝 마찬가지로 문짝도 2, 3회 한번 반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2, 3회 반복을 해하셔가지고 문짝에서 뭐 이상하게 걸리는 게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앉아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동을 켜 놓으면은 이 차량의 어느 정도 부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시동을 걸어 보시면요, 엔진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엔진 부조 상태, 마찬가지로 엔진 부조라는 거는 엔진이 이상이 있다라는 거겠죠. 혹여나 또 엔진 마운트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뭐 엔진의 점막 코일 불량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진 부조 같은 경우는 핸들 위에 손을 얹어 보시면은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이 소리가 되게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해야 되는데 막 윙 올라갔다가 소리가 좀 내려간다라든지.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RPM 상태, 어느 정도 엔진 예열을 시켜 놓으시고, 엔진 예열을 시켜 놓으시면은 이 RPM 상태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RPM 자체가 만약에 변동이 되게 심하다, 유동적으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엔진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조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삼성 차량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간혹 가다가 이 조향장치 쪽에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를 한번 흔들어 보시고 끝까지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소음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K5 차량을 판매하다가 핸들 돌리다가 이 안에 MDPS 그 모터라는 게 오작동이 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차를 판매를 안 했었습니다. 그게 수리비용이 꽤 비싸요. 예전에 리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간혹가다 리콜이 또 안 된다 그러면은 금액이 한 6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항상 이 핸들 조향 장치를 한번 흔들어 보시고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아 보시고 미션 상태, 미션이 진동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션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작동을 해보시라는 거죠. 파킹에서 R로, R에서 N으로, N에서 드라이브로 한번 2, 3회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미션이 충격이 있거나 슬립 현상이 있다 그러면 미션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량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도 없고 엔진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타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계적인 것들 한번 다 확인해 보셔서, 후방 카메라도 있겠죠.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셔가지고 트렁크가 열려갖고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으로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한번 켜봐서 뭐 냉매가 없는지, 에어컨 가스가 새지는 않은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소음성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 있으면은 좋은 거고, 안 달려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다시면 되시는 거고, 또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드 미러예요. 왜냐면 사이드 미러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게 오래된 차량들은 사이드 미러 모터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좌우로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그 펴진 상태에서 접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모터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용 여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작동 여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창문도 한번 이렇게 올라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창문 상태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꼭 확인을 하셔갖고 정말 이상이 없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나서 중고차는 꼭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작동 여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내 상태 확인해 보시고, 뭐 실내등도 마찬가지로 전구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외부로 나오셔서 차량 상태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을 끝까지 한번 당겨 보셔서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향장치예요.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고무 튜브가 등속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활대나 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타이어가 막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안전상에 정말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들여다 보셔가지고 고무부터 터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하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앞쇼바가 있습니다. 앞쇼바도 같은 원리겠죠. 터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등록증,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진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 차가 어디 누유는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쇼바도 좀 보이십니다. 앞에 쇼바도 보이고 이 차량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드 부분을 열어서 조금 더 이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라이트 부분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라이트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뒷부분도 라이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라이트가 어디 죽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단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류계통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 차량 정말 제가 보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으로 괜찮으면 될 것 같아요.